안녕하세요. 데코디 영상 용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가 수능이어서 긴급 회동을 좀 했죠. 네. 수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저희가 총평을 먼저 한번 준비했고 전체적인 어떤 파악 그리고 분석이 각 문제별로 혹은 문항별로 또 혹은 전체별 어떤 특성별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뭘 준비해야 하는가까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용티? 일단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 수능에 등장했던 어휘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좀 자꾸 어려워져요. 네네네. 그죠? 아니 이게 지난번도 아니죠. 최근에 몇 년간을 좀 살펴보면 그래도 어려운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으로 좀 이분화돼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쉬운 지문들도 단어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 있어서 그냥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맞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들이 풀기에 좀 이 문제는 맞춰야 돼. 그리고 항상 맞췄던 문제야라고 하고 접근을 했지만 어휘 수준이 어려우니까 본문에서 막히고 선지에서 막히니 본인 해왔던 대로 문제 풀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 이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 단어가 어려우면 사실 알잖아요. 저희 멘붕 옵니다. 일단 맞아요, 먼저 받아들자마자 어떤 뭔가 문장의 구문적인 차원의 것들을 분석 시작하기도 전에 단어 한두 개가 눈에 띄는데 그게 어려워버리면 갑갑하죠. 네. 답답한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도 쉽지가 않았었죠. 네, 소재도 일단 학생들이 EBS 연계 교재에 대해서 어려운 소재가 있었다면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했을 텐데 요즘에는 연계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맞아. 간접 연계다. 뭐 주제만 같으면 사실 연계도 아니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EBS를 좀 소홀히 했던 경향들이 있는데 책에 보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철학, 그다음 뭐 경제, 칸트. 인지과학, 그렇죠. 칸트. 영어도 칸트, 국어도 국어 칸트, 칸트, 또 윤사에도 칸트. 올해 수능의 어떤 한마디 키워드는 칸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깝깝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늘 4개의 시험을 가지고서 비교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년도 수능과 올해 6평, 9평 그리고 올해 수능까지 해서 일단은 난이도를 한번 저희가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순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뭐 그냥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올해 9평. 그죠, 9평. 네, 올해 9평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올해 9평의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올해 9평의 1등급 비율은 4.5%. 4.5. 네. 그러면 뭐 거의 우리 상대평가 시절에 1등급이랑 거의 맞습니다. 같은 거죠. 그래서 90점 넘는 사람이 1등급이다, 네네네. 절대평가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절대평가가 허울이지 네네. 실상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상대평가랑 동일하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시험 그 나오셨어요? 다음에는 올해 수능. 올해 수능. 네, 올해 수능이 두 번째로 그렇지. 어렵지 않았나. 9평 수능까지는 9평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들을 하고 근데 좀 주목해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이 오답률 표를 띄워드릴 건데 오답률 상위에 있는 문제들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보통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한 78%그 정도로 보잖아요. 맞아요. 오답률을. 맞아요. 근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상회했죠. 네, 80%가 훌쩍 넘는 지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1위 보면 81.7%, 2위 80.6%. 저 34번. 네. 근데 오히려 9평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그러네요. 치면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오답률 5위를 보면 얘들의 오답률이 높다라는 것은 변별력이 강하게 출제가 되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놈의 변별력 진짜. 그죠? 킬러 문항 없애고 변별력도 잘 내고 이런다면서. 그리고 실제로 발표상으로는 뭐라 그랬었냐면 그런 류의 문제들 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고등학교 수업 중에 열심히 집중해서 사실은 그날 저희가 그 EBS에서 하고 방송에서 계속 라이브로 틀어줬었던 총평을 보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이라면 충분히 맞힐 수 있을 만한 문제를 변별력을 내기 위해 냈습니다. 들으면서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80%가 수업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안 듣긴 하는 것 같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 이거 폭언입니까, 이거? 모욕적인가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잘하죠?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전년도 수능부터 시작해서
6월, 9월 평가원까지는 유형 차원에서 오답률 상위를 봤을 때 전통적인 문제들이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빈칸이나 순서나 삽입이나 물론 뭐 장문도 하나 껴있고 함축 그림도 있었지만 근데 올해는 거기에 주목할 점이 하나 있죠, 저희가. 일단 빈순삽이 제일 어렵다. 이건 학생들도 다 체감하고 있는 반대. 이제 제목에 오답률 3위로 등장을 했습니다. 24번 문제. 네, 맞습니다. 네네. 24번 문제도 저희가 따로 이제 풀이와 관련한 얘기들을 한번 할 텐데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냐 지문이 어려워 봤자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지문의 난이도를 올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바대로라면 선택지의 매력도라고 얘기하는 혹은 그냥 그 선택지 수준 자체가 너무 헷갈리고 또 좀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내신스럽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죠. 다- 좋은 표현이에요. 네. 내신스럽게. 그러니까 내신스럽게 99% 옳은 말인데 1%의 차이 때문에 매력적인 오답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독해를 해내지 못했다면 이게 오답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나와 있는 5문제의 오답률 상위 문제들이 빈칸 3개 제목 하나 정도거든요. 네. 37번을 제외한다면 그러면 이 네 문제면 저희가 대의 파악 그러니까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문제류로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기에는 소재도 어려웠고 단어도 어려웠고 선택지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나머지 오답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서 많이 좀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9평 난이도대로 종합을 한번 해보면 9평 작년 9평, 올해 9평이죠. 올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정도를 놓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작년 당연히 수능. 네, 작년 수능 그리고 6월 평가원 때 사실 우리가 모두 행복했잖아요. 맞아요. 1등급 이제 네. 학생들 다 1등급 나와가지고 네, 거의 19%니까 20%까지. 내가 영어를 좀 하는구나. 그래놓고 9월에서 한번 빡 때리고, 그죠? 그거 정신 차리기도 전에 한 대 더 맞았죠, 올해. 아하.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졌고,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용티가 예상하기로는 몇 % 정도 1등급 선을 보시나요? 저는 한 4%대 생각을 하고 있는데 4.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답률이 80%가 나온 걸 보면 학생의 전반적인 이제 올해 수험생들을 기준을 보고 성취도가 조금 떨어졌다면 3%대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조금 더 풀기가 전체적으로는 어려웠었는데 네. 근데 수능의 오답률을 보니 그렇다면 이 성취도에 따라 9월 평가원보다 오히려 1등급 비율이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수능이라는 특수성도 좀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은 이제 저희 예상대로라면 4.5에서 6.2 정도 사이의 어떤 선을 봤었는데 말씀하신 어떤 그런 뭐랄까요 성취도, 네. 형취도나 혹은 수능이라는 특수성까지를 고려해 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 그럼 3에서 5% 사이 정도가 좀 예상 수치가 맞습니다. 되죠. 1등급이 3%대면 너무 좌절스러운 거 아닙니까? 거의 불수능이라고 그쵸. 봐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발표하는 뭐 평가원이라든지 발표하는 거 들어보면 뭐 그렇게 어려웠어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나는. 네, 화도 나고 멘붕 오게 되는 그죠? 지원도 좀 이제 눈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준의 시험이었고 이런 스타일로 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까다로웠다라면 그러면 이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비책들을 대책이. 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로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등급별로 전략을 좀 다르게 그렇지. 가져가야지 않나 네네네. 이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단 네네. 1등급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죠. 메디컬. 네, 메디컬을 지원을 한다. 네네. 그다음 이제 수시 최저를 맞춰야 하는데 국어랑 수학의 좀 등급이 처지는 좀 덜 나온다. 네네네. 그다음 정시에 대한 등급 평균 자체를 올려야 할 학생이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절대 평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럼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을 위해서 좀 본인이 빈칸형이다. 3점짜리 중에서 빈칸을 잘 맞춘 학생들. 그러니까 일단은 30번대 중에 1등급 학생들은 어차피 나머지 것들은 맞추고 올 테니 네. 거기서 30번대 3점짜리라고 하면 빈칸 2개 평균적으로 빈칸 2개 순서 하나 삽입 하나일 텐데 그 중에 이제 본인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 이거 그쵸. 말씀이신 거죠?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다 맞추기 때문에 빈칸형이다라고 하면 절대평가에서 100점이 의미가 없잖아요. 90점도 1등급이고 100점도 1등급이면 그럼 본인은 이제 3점짜리 빈칸에 주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거죠. 빈칸을 잘 맞추는 학생이라면. 주력을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파악하고 네. 거기에 이제 좀 올인하는 물론 100점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93점까지가 갈 수 있다면 이제 한 문제가 흔들리더라도 실수가 나오더라도 가능한 1등급의 선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95까지는 안정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3점, 2점 하나씩을 틀리는 수능은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지금 난이도도 그렇고 그렇다면 본인에 맞는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흐름 관련한 문제 순서 삽입, 그다음에 빈칸 관련한 문제 빈칸 문제 두 개. 그래서 이 중에 조금 더 본인한테 자신 있는 유형으로 접근하고 연습하는 거. 맞습니다. 2등급 학생들은요 어디에 좀 집중을 이제 해볼까요? 2등급 학생들이라면 일단 2등급이 나오는 퍼센트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과목이 잘 받쳐준다면 영어는 2등급만 나와도 된다 네. 하고 2등급을 되게 맞춰놓고 현실적인 얘기네요 이거. 네. 왜냐면 무조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맞긴 맞죠. 100점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이제 좀 닥쳐있는 상황이고 예비 수험생들이라면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니까 이건 데코디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죠. 맞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니까 사실은 2등급만 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학생들이 제일 아마 파이가 클 거다. 그럼 그 학생들은 실제로 아마 최저가 조금 널널한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타 과목들이 조금 받쳐줘서 영어의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2등급을 준비하는데 그렇다면 타겟이 될 만한 문제 번호가 몇 번대일까요?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촬영해서 영어 무조건 2등급 나오는 방법 영상 문제 올린 풀이 게 순서. 있는데 쇼츠 반응 좋던데요? 그쵸? 쇼츠 반응 괜찮습니다. 저희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400분 정도가 봐주신 것 같은데 전 국민이 이제 한 6억 아니 6억이래 6천만 명 정도 되지 않나요? 네 하나씩 조금 더 깨보겠습니다.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 과목이 잘 받쳐주는 학생들 기준으로 그러면은 30번대 제 생각에는 2점짜리 문제들 예, 요거를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3점짜리는 사실 버려도 괜찮을까요? 솔직하게 버려라라고 하면 풀지 말아라 이건 아니지만 저는 일단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를 하고 일단 31번에서 40번까지 이 문제를 배제하고 나머지 문제에서 좋은 정답률을 확보를 한 뒤 여기에 2점짜리 문제만 풀어내도 충분히 80점 중반 87.8점은 나오는 거니까 그 점수대는 네네네.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30번대에 2점짜리 맞추는 거에 2점짜리네. 주목을 하자. 네. 그러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35번 삽입 문제, 제거 문제 40번 40번. 요약하기 그 다음에 빈칸에서나 순서에서 혹은 삽입에서 2점짜리 문제들 하나 두 개 정도 그 정도면 사실은 80은 충분히 넘어가는 상황이고 80 한 4점 6점 요 정도 사이 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0번 때 2점짜리 문제들에 집중해라. 맞습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겠고 혹시나 어떤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혹은 저희가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3등급이 타겟인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초점 맞춰야 될 건 당연히 듣기. 네, 듣기. 네. 듣기부터 먼저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듣기 같은 경우는 연습을 통해서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까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또 학생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간다. 그리고 뭔가 수동적인 접근이 있다 보니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본인도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네네. 이거 할 바에 수학 하나 더 풀지, 국어 하나 더 풀지 이렇게 가다가 안 돼, 그러면.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네네. 듣기는 잡고 가야 합니다. 올해 듣기도 생각보다 어렵고 그렇죠. 항상 듣기가 변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듣기 수능 듣기를 폐지하겠다라고 한마디 던지셨던데 경기도 교육부였나요? 근데 당장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혼란만 가중됩니다. 일단은 준비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과 그다음에 이 분석과 그리고 대비 방향까지를 저희가 언급을 해봤고요. 앞으로 예비 수험생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착안을 해서 본인의 어떤 수준에 맞춘 전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능 총평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파이팅! 데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